안녕하세요. 스팅크버거입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과 각종 친문정권 관련 비리들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죠. 저 역시 KBS 비판 주제의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오랜만에 다시 올리네요.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징징대던 KBS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중 1,500명 이상은 무보직이라고 합니다. 그닥 하는 것도 없이 1억의 연봉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는 말에 KBS 측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발끈하였는데, 그래 60%는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그 적자라는 기업에서 46%가 억대 연봉 받는 건 상식선에서 가능한지요? 또 박재우 민주당 의원은 부산 사람들이 KBS를 안 보고 채널A, TV조선만 봐서 나라 걱정을 한다며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요. KBS를 안 보면 한심하다는 취지 플러스 특정 지역, 그것도 자기 지역 비하까지 두 가지 의미로 궤변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죠. 그리고 최근 KBS 노조에서 KBS 1라디오의 편파 왜곡방송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조사 자료를 통해 아나운서 한 분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가 정권에 불리한 내용, 반북 감정을 불러일으킬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북한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이라는 기사가 삭제되었고, 반대로 북한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정의 보낸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손을 마주잡는 날이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기사에 없었던 문장인데 추가한 겁니다. 또 북 서해상 피격 공무원 추모식 열려 원비어 가족 편지 공개, 이 기사도 추가되었고요. 반면 기사 내용에서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오토 가족 원비어의 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는 이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며 그 거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KBS 역사에 대해 잘 아는 한 구독자의 증언에 의하면 2017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홍기섭 씨가 지금은 그 유명한 종북주의자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있다고 합니다. 임종석 동무가 운영하는 단체. 참. KBS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또 예전 KBS 뉴스 엔딩 멘트가 KBS 뉴스는 믿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에는 미래를 읽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였다는데 족가라 합시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어디를 나갈 때마다 이어폰을 필수로 갖고 다닙니다. 바로 버스, 음식점 등지에서 KBS 뉴스나 라디오가 나오면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리기 위해. 여담으로 저는 유선 이어폰만 쓰는 사람인데 요즘 나오는 폰들이 이어폰 잭이 없어져서 아쉽네요. 여튼 KBS 방송이 너무 싫어서 이어폰이 제 귀를 KBS 뉴스라는 악마의 방송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불매운동, 우리도 좀 미러링해 줍시다. 우리는 KBS를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보이콧 KBS. 언론들이 다 좌편향되어 못 믿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채널A와 TV조선만 보라고 하면 제가 너무 표장된 거겠죠. 하지만 KBS만큼은 제발 보지 마십시오. 수신료 거부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KBS는 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대 방송사, 국민들에게 꼬박꼬박 세금까지 걷어가는 공영방송이 적자가 말이 됩니까? 설령 적자라고 한들 보직도 없으면서 연봉은 억대로 받아가는 그 억대 연봉 무보직자들의 터무니없는 임금 감축만 해도 금방 흑자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러기 싫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국민들 시청률을 올려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삥을 뜯어서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수작입니다. 진짜 온 나라가 북한 중국의 앞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북한 원전 뽀요이스 파일 삭제 문서를 잠시 짚고 넘어가죠. 문정부가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탈원전.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을 하자는 건데, 지난 2018년 6월 국민열세 7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해놓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까지 한 게 문정부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자고요?
이게 문정부가 무능하고 멍청한 걸 떠나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갑니까? 사실 문정부 완전히 국민들에게 싸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썩을 586 좌파 운동권 놈들은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북한 중국에 넘겨야 하는 애들이니까 저런다는 거 말고 달리 설명이 가능할까요? 들키냐 말던가 병신같이 왜 들켜? 파일명을 뽀요이스 북원추라고 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았나? 귀엽네요. 뽀요이스 북원추래. 또 작년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라는 충격적인 발표도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를 받아서 거래를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 애들은 그 규제들을 피해서 서울 집들을 쓸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서울 집값에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규제는 늘어가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못 산 서울 집? 중국 애들이 다 사갔어요. 이제 청년들 서울에서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한테 전월세 내야 합니다. 결국 저놈들한테는 만만한 게 우리고 자국민이죠.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국민들에게만 이거저거 규제하고 처벌하고 엎어놓고 방구석 히틀러가 이런 거지 다른 거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북한, 중국, 여성, 성소수자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더 늦기 전에 국민 여러분, 제발 현실을 좀 아십시오. 문재인 정권 4년에 온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들 민주당으로 도배, 민주당 의원 180석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이명박근혜와 적폐 토의 국진장 탓이라며 문푸는 그럴 일 없다고 현실 부정할 겁니까?